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일찍이 혼자가 되어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과부의 집에는 집안일을 돌보는 연호비들과 농사일을 하며 관리하는 늙은 덕성아범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덕성아범이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하다 그만 쓰러져 일을 계속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마님은 새로운 머슴이 필요했답니다. 그리하여 젊은 머슴을 들이고자 결정을 하였는데 찾아오는 머슴들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밥도 못 먹고 산 것처럼 깡마른 사내들 뿐이었죠. 과부는 찾아오는 머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는 농사일이 걱정이 되어 논과 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헌데 뒤에서 갑자기 과부를 부르는 사내가 있었답니다. 마님, 과부는 너무 놀라 뒤를 돌다 그만 중심을 잃고 논에 빠질 뻔했던 것이었죠. 헌데 젊은 사내가 과부의 허리와 등을 단단한 팔로 감싸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사내를 넋놓고 쳐다보았답니다. 헌데 젊은 사내는 상남자처럼 잘생겼으며 사내의 품은 과부를 안아도 넉넉했습니다. 또한 사내의 몸은 아주 단단하였죠. 사내는 마님을 세워놓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마님 댁에서 머슴을 구한다고 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헌데 마님이 보여 이렇게 따라왔지요. 그래, 이름은 무엇이고 머슴일은 해보았느냐? 칠봉이라 합니다. 머슴일은 처음이지만 농사일은 잘합니다. 과부는 칠봉이가 솔직하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마님은 칠봉이가 시원시원하여 더 마음에 들었던 거죠. 마님의 눈에 칠봉이는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순박한 총각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리하여 칠봉이를 머슴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칠봉이가 머슴으로 들어오는 날부터 마님은 자꾸만 칠봉이한테 눈길이 가는 것이었죠. 그러던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칠봉이는 일을 하고 급하게 들어오고는 곧장 우물가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너무 더워 시원한 물에 씻고 싶었던 것이었죠. 마님은 칠봉이가 들어온 것 같아 문틈으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칠봉이가 우물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의 단단한 몸은 근육으로만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마님은 칠봉이의 모습에 그만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철푸덕 앉고 말았던 거죠. 칠봉이는 바지만 입고 서 있었는데 등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성이 나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던 과부는 온몸이 달아올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과부는 그렇게 몇 개월을 밤이면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견뎌내고 있었죠. 부엌에서 밥하는 상주댁은 마님이 하루하루 다르게 야위어가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님, 요즘 통 드시지도 못하시고 어디 아픈 곳이 있는감요? 아니다, 별일 없다.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허나 마님의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상주댁, 마님이 요즘 뭔 일이 있는 거요? 항상 배곡같이 어여쁘던 마님의 얼굴이 폭삭 늙어 보이는 것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드시지를 못하시니 걱정이요. 저러다 큰일 치르는 것은 아니겠지?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구먼. 과부는 노비들과 머슴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일이구나.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해야 하나? 과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참고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처럼 힘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래,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겠구나. 그리하여 칠봉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시키실 일이 있으신가요? 칠봉아, 겨울의 땔감은 내가 알아서 준비를 해보거라.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면 충분해야 할 것이야. 네, 마님, 알겠습니다요. 다음 날 새벽, 칠봉이는 지게와 도끼를 챙겨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은 과부의 선산으로 땔감을 충분하게 구할 수 있었죠. 허나 며칠을 산 움막에서 지내며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그리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답니다. 그리하여 칠봉이는 열심히 나무를 팼죠. 가을바람이 싸늘했지만 나무를 패니 칠봉이의 몸에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통을 벗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헌데 뒤에서 칠봉이를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마님 위험하신데 이 험한 산을 혼자 올라오셨습니까? 내가 힘든 일을 시켜놓고 보니
마음에 걸리더구나. 그래서 음식을 가져왔느니라. 어서 먹고 하거라. 아이고 마님, 천한 저까지 귀한 음식을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칠봉이는 태어나서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칠봉이의 눈에 마님이 선녀처럼 보였던 거죠. 칠봉이가 혼자 수고가 많구나. 자, 술 한 잔 받거라. 네 마님, 칠봉이는 마님이 손수술을 따라주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칠봉이는 단숨에 술을 마셨죠. 먹어보지도 못한 술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도 술 한 잔 따르고는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술을 마시는 마님의 옆모습을 보니 마님이 무척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었죠. 칠봉이와 마님은 가을 풍경에 취해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을비가 추적추적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마님이 비에 젖어 감기에 걸릴까봐 마님의 손목을 잡고 움막으로 뛰었습니다. 헌데 칠봉이한테 손목이 잡힌 마님은 온몸이 떨려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마님의 심장은 사정없이 널 뛰고 있었답니다. 칠봉이는 마님이 걱정이 되어 등에 들쳐 업고 움막으로 뛰었습니다. 음막에 도착한 칠봉이는 정신없이 마님을 움막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칠봉이는 움막 밖에서 비를 맞고 있었죠. 칠보가 들어오지 않고 무엇하느냐? 비를 맞으면 곧불에 걸리니 어서 들어오너라. 움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혈기의 마님을 잡아먹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괜찮습니다. 움막이 작아 제가 들어가면 마님이 불편합니다. 칠복이는 마님의 속도 모르고 비를 맞고 있으니 마님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칠봉아,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있어. 칠봉이가 쉬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더냐? 마님, 아니 됩니다. 비를 맞으시면 곧불에 걸립니다. 허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칠봉이는 마님이 집에 가신다고 하니 너무 놀랐죠. 헌데 아랫도리도 놀랐는지 쏙 쪼그라들고 말았답니다. 칠봉이는 안도의 숨을 쉬며 움막에 들어갔죠. 두 사람은 움막 밖을 보며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술기운이 올라와 빗소리가 참 기분 좋게 들렸죠. 칠봉아, 가을비는 여름비와 달리 참 운치가 있구나. 마님은 칠봉이가 대답을 하지 않아 칠봉이를 보았는데 눈을 꿈뻑꿈뻑하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아? 아니, 이것이 아닌데. 칠봉이 자는 것이야? 칠봉이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일어나지 않으니 마님은 당혹스러웠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움막까지 왔는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속상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죠. 다음 날 새벽, 칠봉이는 개운하게 잠을 잔 듯하여 기분 좋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어제 마님과 함께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칠봉이는 마님이 누워있던 곳을 보았는데 마님이 없었던 거죠. 칠봉이는 마님이 혼자 산을 내려갔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없이 뛰어 집으로 갔답니다. 대문으로 들어가니 마님이 정원에 있는 장미꽃을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칠봉이는 넋을 놓고 쳐다봤던 것이었죠. 마님은 칠봉이가 온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장미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님이 장미 가시에 찔렸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아파했답니다. 칠봉이는 마님이 아파하는 얼굴을 보고 놀라 정신없이 달려가 마님의 손을 덥석 잡았죠. 그리고는 가시에 찔린 마님의 하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은 너무 놀라 온몸은 경직이 되어 손가락을 빠는 칠복이를 넋놓고 보고만 있었답니다. 허나 마님의 심장은 심쿵 내려앉아 요란하게 요동을 치는 것이었죠. 칠봉이는 그렇게 가시를 빼주고 유유히 밥을 챙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칠봉이는 많은 땔감을 가지고 돌아왔죠. 마님은 그런 칠봉이를 보며 처음은 사내의 품이 그리워 칠봉이를 보았다면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칠봉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선이 처음과 다르다는 것을요. 칠봉이의 마음도 처음과는 달랐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왔던 것이었죠. 마님은 하루 종일 칠봉이만 생각이 나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헌데 칠봉이는 바쁘다며 마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날이 밝기만 하면 논으로 밭으로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은 일만 하는 칠봉이가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노비와 머슴들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마당에 불러놓고 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작물이 풍년이 들어 다른 해보다 일이 많은 것 같구나. 그리하여 오늘은 미시까지만 일을 하고 모두 들어오거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 것이니 먹고 쉬거라.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웜에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먼. 모든 사람들은 좋아라 하며 싱글벙글 웃으며 일터로 나갔습니다. 헌데 칠봉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아닌 근심이 한가득이었답니다. 마님은 그런 칠봉이를 먼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미시가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푸짐한 잔치상이 놓여져 있었죠. 노비와 머슴들은 후다닥 멍석에 올라앉아 맛있게 먹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헌데 칠봉이는 고기는 먹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취기가 도는지 아무도 없는 뒷마당 장독대 뒤에 숨어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칠봉이를 졸졸 쫓아가 칠봉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을 하였습니다. 칠봉아,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칠봉이는 마님이 그리워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었죠. 헌데 생각지도 못한 마님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리니 번쩍 눈을 뜨고 마님을 쳐다보았답니다. 이쁜 마님이다. 눈앞에 아름다운 마님이 보이니 칠봉이는 마님의 얼굴을 두 손으로 살며시 잡고는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마님도 생각지도 못한 칠봉이의 입맞춤에 마님의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던 것이었죠. 서방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진심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마님이 칠봉이한테 젖어가고 있을 때 칠봉이가 말을 하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리도 순하고 착하십니까? 그러시니 저 같은 나쁜 놈한테 당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봉아, 무슨 말이더냐? 너의 눈을 보면 나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 눈을 보거라. 나 또한 너를 좋아한다 말하고 있다. 마님,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칠봉이는 대문으로 나갔죠. 마님은 칠봉이가 떠난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날 잔치는 칠봉이를 먹이기 위해 만든 자리였는데 칠봉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으니 마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비와 머슴들은 술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 골아 떨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대문으로 여러 명의 사내들이 칠봉이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마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갑작스럽게 방문이 열려 너무 놀랐던 것이었죠.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녀자 혼자 있는 방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요. 사내들은 깝죽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칠봉이가 사내들한테 잡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그냥 놔두거라. 어찌하여 나의 머슴을 건드는 것이냐? 마님은 칠봉이의 몸을 보니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던 것이었죠. 칠봉아, 마님이 마음씨가 아주 비단결 같구나. 그리하여 마님을 유혹도 못하고 빈손으로 기어들어온 것이냐? 칠봉아, 이것이 무슨 말이더냐? 순진한 마님, 잘 들으시소. 이 칠봉이는 말이오. 그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 않았소. 제발 그만하고 여기서 나가시오. 이 노마가 마님한테 단단히 홀렸는갑네. 두목이 칠봉이의 얼굴을 사정없이 팼습니다. 칠봉이가 배때기가 불렀는갑네. 마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아가들아, 뭐하냐? 빨랑 문서들 챙겨야지. 네, 두목. 이런 도둑놈들을 봤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냐? 마님이 시방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갑네. 칠봉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마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칠봉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이 도둑질을 하려고 온 것이냐? 차라리 정을 주지 말고 도둑질을 해서 갔어야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이더냐? 마님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얼굴도 곱상한 것이 마님도 데리고 가야 쓰겄다. 마님하고 밤일을 하면 어떤 맛일지 궁금하구먼. 칠봉이는 두목의 면상을 큰 주먹으로 한 대 날렸습니다. 두목은 생각지도 못한 칠봉이의 주먹에 그만 밖으로 튕겨나갔답니다. 두목은 칠봉이가 힘이 이 정도로 센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더 이상 칠봉이를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문서만 가지고 사라졌답니다. 칠봉이는 쓰러진 마님을 안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던지 알게 되었죠. 칠봉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천한 자신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었던 사람은 마님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칠봉이는 집 문서라도 찾으려고 두목을 찾아갔답니다. 두목 집 문서는 다시 주시오. 계획의 집 문서는 아니었잖소. 네 노마가 처음부터 땅 문서만 가지고 나왔으면 됐구먼. 헌디, 지금은 일을 크게 만들어 어쩔 수가 없어야. 나도 네 놈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오. 칠봉이는 깝죽거리는 두목의 얼굴을 패려고 앞으로 한 발짝 내놓는 순간 옆에 있던 사내들이 사정없이 패는 것이었습니다. 이마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고막이 터졌는지 귀에서도 피가 흐르고 들리지 않았죠. 칠봉이는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한참을 맞은 칠봉이는 끝까지 집 문서를 내놓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집 문서는 벌써 내 손에서 떠났구먼. 두목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죠. 사내들은 칠봉이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칠봉이는 땅바닥에 누워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님이 보고 싶구나. 칠봉이는 지금 마님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죠. 그리하여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마님만 생각하며 집으로 갔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온 집안의 문이 열려져 있었고 노비들과 머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곳간 안을 보니 추수한 곡식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칠봉이는 정신없이 마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에도 마님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선산에 있는 움막 생각이 났던 거죠. 그리하여 칠봉이는 정신없이 뛰어 움막으로 갔습니다. 칠봉이가 움막으로 들어가니 마님이 구석에 움츠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등 뒤에 누워 잠을 잤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칠봉이는 눈을 떠보니 옆에 있던 마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일어나려 하였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마님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들어왔죠. 칠봉이는 마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우는 것이냐? 그리고 문서를 가지고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이 꼴로 나를 찾아온 것이야? 누가 반긴다고? 마님은 입으로는 못된 말을 하면서도 손은 부지런히 칠봉이의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마님은 움막으로 도망쳐 왔을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헌데 눈을 떠보니 자신의 등 뒤에서 칠봉이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의 눈에는 칠봉이가 미워 보여야 했는데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닌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허나 칠봉이가 용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칠봉이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마님의 집과 재산을 다시 찾아드릴 생각뿐이었습니다. 칠봉이는 우선 몸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칠봉이의 몸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빨랐으며 한쪽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답니다. 칠봉아, 몸은 어떠하느냐? 마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요. 그래, 다행이구나. 거동이 가능해지면 너도 여기를 떠나거라. 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마님의 재산을 다시 찾아드리고 난 후 떠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한테는 친정이 있으니 그곳에 가면 된다. 마님, 친정이란 곳이 과부로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더냐? 칠봉이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아니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떠나겠습니다. 허나 지금은 마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었죠. 칠봉이는 마님이 떨고 있는 작은 사슴처럼 보여 마님을 품에 끌어다 안았습니다. 마님은 몸부림을 치며 칠봉이를 솜방망이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허나 칠봉이는 마님을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죠. 마님은 칠봉이의 품이 좋았습니다. 너무 포근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죠. 저는 마님의 재산을 다 찾는 날 마님한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허나 한 가지 제 마음은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마님은 고개를 들어 칠봉이의 눈을 바라보았답니다. 나도 알고 있느니라. 칠봉이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마님이 칠봉이의 품에서 나와 옷고름을 푸는 것이 아니겠어요. 칠봉이는 옷을 벗는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칠봉이가 마님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겼죠. 마님은 칠봉이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몸을 파르르 떨었답니다. 그리하여 칠봉이는 마님을 깊게 안았죠. 다음 날 아침 마님, 이제 마님의 재산을 찾아올 때입니다.
위험하다. 난 너와 함께라면 이곳도 좋다. 그러니 가지 말거라. 마님, 제 삶을 다시 시작을 하려면 이 일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님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마님은 자신한테 다시 오기 위한 과정이라 말을 하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무사히 나한테 오거라. 난 칠봉이의 진심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칠봉이는 마님을 안으며 귓속말로 말을 하였답니다. 마님, 제 팔뚝만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칠봉이 진심에 팔뚝만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었더냐? 칠봉이는 마님이 너무 귀여워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님은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하여 칠봉이는 두목의 뒷배가 되어주는 최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칠봉이를 앞세워 훔친 땅 문서를 최대감한테 전달을 하고 두목이 필요한 인삼 독점권과 소금 독점권을 받았던 거죠. 그리하여 칠봉이는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쓰려고 담보 하나를 만들어 놓았답니다. 다름 아닌 최대감의 부인이었던 거죠. 최대감의 부인의 집안은 사대부 가문 중에서도 제일 권력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인과 혼인을 하였죠. 헌데 첫날 밤 부인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였답니다. 발로 메주를 만들어도 부인의 얼굴보다는 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못생겼으니까요. 최대감은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부인과 합방을 하지 않았으며 젊고 예쁜 첩을 들이고 잠자리는 첩하고만 했습니다. 그런 마님을 칠봉이가 유혹을 하니 쉽게 걸려들었던 거죠. 허나 칠봉이도 힘든 하룻밤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최대감의 부인한테 연설을 받았죠. 그 내용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야릇한 말들을 써서 칠봉이한테 줬습니다. 칠봉이는 최대감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최대감 부인을 만났답니다. 마님, 칠봉이입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것이야? 저도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최대감님이 건들면 안 되는 것을 건들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뭐시?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칠봉이는 그동안 최대감이 무엇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정말이더냐? 내가 가문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아니 된다고 그리 말을 했거늘 이 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칠봉이는 최대감 부인이 써준 연설을 꺼내 보였답니다. 아니,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어찌하느냐? 이 귀한 것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님의 허락을 받고 불에 태우고자 왔습니다. 그럼 태우거라. 마님, 그렇게 쉽게 태울 수 있는 연서도 아니지요. 마님께서 한소정 이름으로 있는 집문서와 땅문서 찾아주시면 저 또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았다. 잠시만 있거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최대감의 부인은 문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해보거라. 칠봉이는 꼼꼼하게 살펴보니 마님의 땅이 확실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최대감 부인이 쓴 연서를 불에 태웠죠.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네, 마님. 칠봉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님을 찾아 움막에 갔습니다. 한편 최대감 부인은 아버지를 찾아갔죠. 그리하여 최대감이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다 말했답니다. 좌상은 그동안 인삼값과 소금값이 안정이 되지 않고 자꾸 가격이 올라 원인을 찾고 있었는데 사위가 뒤에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좌상의 자리도 위태로워지기에 좌상은 사위의 벼슬은 뺏었으며 두목과 그 부하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칠봉이는 움막에 도착을 하니 마님이 앞으로 살 움막이라며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귀엽던지 칠봉이는 마님이 하는 대로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 칠봉이 왔구나. 칠봉이의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 차 있어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답니다. 칠봉아,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 집이다. 내가 조금 꾸며보았는데 어떠하냐? 마님,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미셨네요. 칠봉아, 나는 너랑 함께라면 무엇이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칠봉이는 착하고 순수한 마님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오늘만은 움막에서 잊지 못할 두 사람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것을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칠봉아,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이더냐? 이 움막은 평생 기억을 할 것이다. 칠봉이한테 매달리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봉이는 마님의 손을 잡고 기와집으로 갔답니다. 칠봉아, 우리 집도 아닌 곳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만 돌아가자꾸나. 여기는 두 번째 추억을 만들 곳이지요. 마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칠봉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칠봉이는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마님한테 주었답니다. 마님은 칠봉이를 보며 말을 하였죠. 칠봉이는 나에게 큰 선물이었구나. 그리하여 칠봉이는 마님의 영원한 머슴이 되어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